직장암 청구권에 대해서 진단비 지급이 거부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단서에는 이렇게 이제 직장암으로 진단이 내려져 있고 병명은 추정 진단이 아닌 최종 진단이고 질병 분류 번호도 암을 이제 의미하는 C 코드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진단서가 이제 발행이 됐고 내시경적 폴립 절제술 시행 후 이 제거한 이제 폴립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직장암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확진했다.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일반암 진단에 해당한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 심사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을 먼저 보는 것들이 아니고 조직 검사 결과를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약관의 이제 그 약관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병리의사 진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내과 의사가 이제 내려진 진단인데 병리 진단이 만약에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뭐 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병리 검사 결과가 직장암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요건도 진단서는 이렇게 돼 있고 조직 병리 검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서류는 이제 내과 의사가 쓰는 게 아니고요. 병리과 의사가 쓰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술명이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병리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양 조직이 A, B, C 이렇게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세 개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B번 종양, 이 B번 검사 결과가 직장암으로 이제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트라뮤코살 아데노카시노마토스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. 요거는 그 선종이 국소적으로 암성 변화를 이제 일으킨 것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장암이 되려면은 직장에서 종양이 발생해야 되고 그 종양에 암세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막 하층 1기가 거기거든요. 1기 정도의 침윤이 있어야 직장암으로 확진을 하는 거고 뭐 2기, 3기, 4기는 더 이제 높은 병기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또 현장 심사를 나와서 이제 가입자한테 뭐 의무 기록도 필요하다. 뭐 조직 병리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뭐 자문을 해봐야 된다. 뭐 안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그 요 단어 인트라뮤코살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직장암 1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확실한 이제 근거 수집을 위해서 보험사가 이제 의료 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의료 자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 이 내용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 지금 환자분에 대해서 저등급 성종에서 발생한 상핀의 선암종에 해당한다. 그 T병기로는 TIS 인사이트 병기, 그러니까 제자리암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형태 분류 코드도 /2에 해당하는 상핀의 선암종에 해당하다. 따라서 아까 이제 직장암으로 진단 내려진 병명과 코드가 있었지만 최종 진단명은 인사이트 아데노카시노마 인사이트 제자리 이제 선암종이고 코드는 D01.0이 맞다. 그리고 뭐 상핀의 선암종에 해당한다.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. 여기 보면은 그 이런 의료자문 진행 전에 이게 보험사가 이 내용이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한 게 거의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최초에 이제 제출한 그 검사 결과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확률 높은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심사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이제 그 최초 서류 제출 때부터 이제 보였던 케이스고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또 면책을 해야 되니까 뭐 가입자들이
이렇게 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는데 뭐 보상을 안 해준다. 그러면은 이게 뭐 병리 진단이고 뭐 약관이 어떻고 이런 내용은 일반 가입자는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내려졌는데 안 준다 이러면은 대부분이 분통을 그냥 터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게 되고 향후에 이제 가입자가 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이런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놓는다면 그런 이의 제기에서도 보험사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뭐 100%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 아까 그 조직 병리 검사 결과를 보고 의료자문을 진행한 거고 이런 의료자문으로 이것도 큰 병원에서 한 의료자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거는 이제 암으로 볼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직장암도 뭐 직장암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종류의 그런 것들 그 암 진단 청구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직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조직 검사 결과 중요하고 뭐 직장암으로 아까 진단 내렸는데 여기 보면은 결장입니다. 그 부위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 나온 거죠.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나오는 진단들이 반드시 뭐 조직 검사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뭐 보상을 아예 이제 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미흡하게 나왔어도 분쟁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뭐 내용에 대해서 뭐 확정된 내용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보험에서의 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든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팁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뭐 복잡하게 우리가 이제 증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청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청구 전에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요 내용을 뭐 해석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단어만 해석한다고 그 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판단이 일반 사람들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뭐 손해사정사랑 한번 해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내용상 문제가 없는 거는 큰 금액 청구가 들어가도 보험사에서도 지급 거절이 뭐 거절의 근거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할 수 없는 케이스는 그냥 처리가 됩니다. 금액이 크게 들어갔어도요. 뭐 반드시 금액이 크니까 뭐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뭐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100%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금액이 커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거절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지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쨌든 의료자문 뭐 이런 자료까지 있었지만 저희가 나중에 손해사정 진행을 해서 일반암으로 처리받은 케이스이긴 한데 그 증명해내는 이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암 청구 전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작성된 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단어 하나 해석해갖고 이게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유형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뭐 대응이 가능한 케이스는 뭐 사전에 이런 대응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